이 일본 구매 대행 영상을 보신 분들께 소싱 리스트 30개를 여러분, 제가 이번에 말씀드리고자 하는 일본 구매 대행은요, 분명히 중국이나 미국이나 이런 나라를 해보시고 계신 초보가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초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보자들을 위해서 아주 기초적인 부분부터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룰 내용은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일본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통신 판매업, 세 번째는 사업자 통장과 그리고 사업자 카드, 네 번째는 해외 구매 대행의 일반적인 절차,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해외 구매 대행을 이제 시작을 하기 바로 직전에 앞서서 이제 일본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의해야 될 점, 이런 것과 그리고 업무 플로우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중국 구매 대행을 하시는 분들도 일본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별도로 내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일본 구매 대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사업자 등록증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스토어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제 사업자로는 아직 스토어 개설이 추가가 안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는 추가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봐요. 왜냐면 중국과 일본이 섞여버리게 되면은 사실 일본은 약간 스토어 자체도 일본 틱하게 만드는 게 조금 더 구매 전환에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무리가 되지 않는 선이라고 한다면 사업자 등록을 하나 더 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만약에 처음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 등록을 이제 내셔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증은 어디서 내냐면 여러분들 동네마다 세무서 있죠. 관할 세무서에 가셔서 내셔도 됩니다. 내가 만약에 소재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 집이 집 근처다, 우리 집이다 할 때는 집 근처에 세무서에 가셔서 내는 게 바로 나올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직장에 있는 소재지에 세무서에 가서 내야 될 것 같다, 그럴 경우에는 내는 것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 시간이 조금 걸려요. 그래서 그 점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종목은 업태와 종목은 뭘로 하냐? 전자상거래와 해외 구매 대행업으로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 집으로 내기 좀 찝찝하신 분들 계시죠? 분명히 계실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비상주 오피스를 계약을 하셔서 거기에서 이제 사업자 등록을 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통신 판매업입니다. 어쨌든 많은 분들이 사업자만 내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통신 판매업을 이제 내셔야 되는데요. 그냥 통신 판매업 없이 하시게 되면은 아마도 스토어의 등록 자체가 안 되실 거예요. 스토어 개설이 안 돼요. 그래서 통신 판매업도 있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사업자 등록증을 내시고 그 다음에 통신 판매업을 바로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내실 경우에는 구청에 가셔야지만 통신 판매업을 발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업 둘 다 온라인으로 다 해결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사업자 등록만 가능했고 통신 판매업은 실제로 이게 가서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는 사업자 등록증과 통신 판매업 둘 다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지금 12월이죠. 이 12월에 통신 판매업을 개설을 하게 되면은 일단 통신 판매업은 1년에 한 번씩 비용이 나오거든요. 한 3만원에서 4만원 그 정도 사이가 할 겁니다. 그러면 12월에 내면은요, 1월 달에 또 내야 돼요. 그러니까 바로 당장 매출이 일어나실 분들은 12월에 내시는 거 무방합니다. 하지만 내가 준비 기간이 조금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업자만 우선 내시고 통신 판매업은 1월 달에 내시는 게 조금이라도 면허세를 아낄 수 있는 좋은 방법이겠죠? 그렇게 해서 진행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제 사업자 통장과 사업자 카드에 대해서 문의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거 간이 사업자나 일반 사업자 이제 둘 중에 하나를 내시고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법인 사업자가 아닌 한 사업자 통장을 굳이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 통장을 나는 이제 여기서 사업자 통장, 사업자 거래는 다 여기서만 할 거야 라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지정하고 사용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사업자를 새로 냈으니까 사업자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 저는 지금까지 13년간 사업자 통장을 별도로 만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법인은 당연히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냥 기존에 가지고 계신 통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사업자 통장을 개설하게 되잖아요. 어떤 불편한 점이 있냐면요, 처음에 이체할 수 있는 금액이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인 우리 통장 같은 경우 이체하는 그 돈의 상한선이 생각보다 크잖아요. 근데 사업자 통장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 거래량이 좀 있어야지만 한도를 늘려주거나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업자 카드도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드 한 개를 한 개든 여러 개를 그 홈택스에다가 사업자 카드를 등록하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다 등록하시고 쓰면 됩니다. 근데 이제 가급적이면 저는 사업자 카드는 그냥 일본 해외 구매 대행용으로만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기타 내가 이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경비를 쓰는 카드는 별도로 분리해서 관리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을 처음에 내실 때 간이로 내시는 게 부가세 낼 때 굉장히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간이로 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일반으로 낼 수밖에 없다면 일반으로 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부가세를 낼 때 간이만큼의 혜택은 못 받는 거, 그런 거 꼭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그리고 사업자 통장, 사업자 카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세팅이 되면은 이제 통신 판매업을 이제 수령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플랫폼에 여러분들이 입점을 할 수 있어요. 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업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스마트 스토어, G마켓 옥션, 11번가, 팡, 그리고 위메프, 티몬, 롯데온.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넣어주셨으면 좋겠고,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인터파크까지. 그럼 총 9개에다가 우리가 상품을 진열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다 등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요새는 프로그램이 좋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상품을 한 군데다가만 이렇게 업로드할 거를 딱 만들어 놓고 9개를 동시에 쫙 뿌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 프로그램으로는 넥스트 엔진과 카페24의 프로그램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원되는 거는 아마도 카페24보다는 넥스트 엔진이 조금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넥스트 엔진은 한 달간 무료라는 거. 자, 해외 구매 대행의 일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구매 대행이라는 게 뭘까요?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고객이 주문이 들어왔을 때 내가 고객의 주문을 확인을 한 후 해외에 있는 현지 사이트에서 구매를 해서 배대지를 거쳐서 수취인을 구매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게 필요해요. 구매자가 아니라 수취인의 개인 통관 부호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현지 사이트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 다이렉트로 현지 사이트에서 한국으로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일본 내에 있는 배송 대행지로 보내줍니다. 여러분들이 주소를 그렇게 설정을 하실 거예요. 구매할 때. 그러면 거기서 물건을 보고 내가 주문한 물건과 실제로 온 상품이 같은지, 하자는 없는지, 오류는 없는지 한 다음에 검품 검수를 마친 이후에 입고를 잡고 출고를 합니다. 출고를 하게 되면은 나한테 한국에 있는 우리 사무실로 오느냐? 아닙니다. 우리 사무실로 오게 되면은 구매 대행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받아서 다시 보내준다? 이거 아니에요. 배송 대행지에서 여러분들이 구매자가 적어준 수취인의 정보를 배대지에 입력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주소로 고객에게 보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배대지도 좋은 곳을 선택을 하셔야겠죠. 여러분들이 그 구글이나 이런 곳에서 일본 배송 대행지 치면은 나오는 몇 군데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견적도 받아보고, 그리고 실제로 비교도 해보고, 해외 배송비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뭐가 있는지도 확인해보고, 반품은 가능한지도 확인해보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인 세팅은 마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구매 대행 셀러가 되셨습니다. 그러면 일본을 직접 결제를 하셔야겠죠. 그런데 일본은요, 수동이 한 20%, 그리고 소프트웨어로 올릴 수 있는 거 약 80% 정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약 8대2 정도로 가는 게 좋은데, 그러면 80%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직접 결제 건은 사실 아마존과 라쿠텐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라쿠텐은 이제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일본 직접 결제 같은 경우 아마존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하잖아요. 그러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에 가입하시는 게 정말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라는 거는 반품도 무료, 배송도 무료가 되기 때문이고요. 굉장히 배송이 빠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월요일 오전에 주문 준 고객의 상품을 제가 주문을 넣었어요. 아마존에다. 그런데 제가 사용하고 있는 배대지가 도쿄에 있는 배대지였거든요. 제가 구매해서 발송해주는 그 상점도 도쿄에 있었어요.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다 보니까 오전에 주문 줬는데 점심에 도착했습니다. 장난 아니죠. 그래서 프라임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중국에서의 그 불평불만이었던 언제 와요?
그리고 반품이 되게 까다로웠던 거와 다르게 무료 반품 라벨이 있기 때문에 아주 쉽게 반품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본 직접 결제를 이용하실 경우 아마존과 라쿠텐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업무 플로어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짠. 네. 여러분 수동으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요. 나중에 투플렉스가 나오게 되면 12월 말쯤에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투플렉스로 이제 상품을 등록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수동으로 등록할 때는 하루에 10개 정도씩 등록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20개, 30개까지 할 수 있겠지만은 수동으로 올리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카테고리를 집중적으로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장난감, 피규어, 일본 LP, 일본 악기, 오토바이, 자전거, 아웃도어, 화장품 이런 것들은 일본에서 정말로 잘 나가는 카테고리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장난감 같은 경우는 13세 이상으로 올리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 꼭 아셔야 되고요. 지재권 문제를 우리가 안 살펴볼 수가 없는 게 해외 구매 대행은 그 태생상 모든 제품이 업로드가 동시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업로드할 때 우리가 찍은 사진이 업로드가 되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찍은 사진이 업로드 되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상업적으로 이용하려고 찍은 사진을 업로드 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외 구매 대행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조금 짊어지고 가야 하는 짐인 것을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비해서는 지재권 문제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일본을 15, 16, 17, 18, 19, 20, 21, 7년 동안 해오면서요. 단 한 번도 지재권 문제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문제가 됐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은 일본의 골프채를 많이 팔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을 정식 가격으로 써놨음에도 불구하고 골프채 집중 단속 기간이었나 봅니다. 그냥 무조건 가격 자료를 제출하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때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었고 지재권으로는 저는 지금까지 문제가 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해서 여러분들이 중국을 하셨던 분들과는 좀 마음가짐을 조금 가볍게 하시고 올리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장난감, 피규어, 일본 LP. 일본 LP 뭐가 있을까요? 굉장히 J-팝을 원하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일본 악기도 꽤 유명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오토바이 하면 일본이죠. 그쵸? 자전거, 뭐, 시마노, 그리고 아웃도어, 뭐, 스노우픽, 화장품, 시쉐이도, 요런 거 같은 것들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찾아서 올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영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선착순 100명에게 저희가 일본에서 괜찮게 판매되는 상품 리스트를 조금 정리해서 보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연습삼 한번 올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업무 플로어도 있지만은 이제 매일매일 해야 하는 과정에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일본은 계절적으로 어떤 아이템들이 잘 나가는지 미리미리 공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지만 일본도 똑같이 4계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봄에는 뭐가 잘 나가고 여름에는 뭐가 잘 나가고 겨울에는 뭐가 잘 나가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어떻게든 간에 한국 사람 기준이니까 한국에서 어떤 상품들이 팔리는지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짧게 업무 플로우를 알려드렸는데 사실 유튜브 강의로는 시간적인 제한과 그리고 피드백적인 제한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온꿈사에서는 지금 일본 구매 대행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혼자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 부분도 조금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번째 짧은 강의를 한번 마쳐보았습니다. 이 강의 영상도 반응이 좋다면 제대로 한번 다시 세 번째 강의를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초보자 분들이 보시기에는 정말로 적당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소감을 댓글로 적어주신 분들에 한해서 선착순 100명입니다. 100명 댓글 달아주시면 지금 겨울이잖아요. 겨울에 잘 팔릴 만한 거 딱 30개 정도 뽑아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영상 이쪽에다가 이쪽 메일에다가 요청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선착순 딱 100명이 딱 찾으면 그때 한 번에 일괄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투트랙 유튜브 채널은요, 앞으로 여러분들과 소통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연들 그리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할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찍은 영상 앞으로 달라지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로 달라질 수 있도록 하루에 한 걸음씩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